자, 마지막으로 미적분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개념적인 게 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미분은 뭐냐면 함수라는 개념, 함수라는 개념 일단 먼저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함수가 y는 fx라는 값이 나오면 여기서 적혀 있는 것처럼 x 값에 따라서 y 값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y 값이 x 값에 따라서 변하는데 엄청 작은 x가 정말 작게 변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프라고 하면 이쪽에 잠깐 그려보면 이제 여기 x고 y라고 하면 x 값에 따라서 y가 뭐 이렇게 변하면 x가 정말 조금 바뀌었을 때, 막 여기서 한 요만큼 바뀌었을 때, 근데 y는 도대체 얼마나 바뀌냐, 이렇게 촘촘하게 잘랐을 때 x가 조금 변했을 때 y는 얼마나 조금 바뀌냐, 이걸 미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함수를 촘촘하게 잘랐을 때 어떤 그 구간에서 y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미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dx분의 d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x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x에 대해서 촘촘하게 잘랐을 때 어떤 것을, 그때 y가 혹은 뭐 z라면 z가 얼마나 바뀌냐 라고 표현을 하는 게 dx분의 d 이거고요. 그 다음에 네, 방금 말씀드린 게 요 밑에 있죠. dx분의 dy는 y를 x에 대해서 촘촘하게 잘랐다, 나누어서 봤을 때 얼마나 변하는지 본 거다 라는 거고, 아래쪽에 정의가 저희가 지금 이제 회로에 전자공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전류 개념에서 대입을 해보면, 전류 지금 이제 dt분의 di는 t는 시간이고 i는 전류거든요. 그래서 전류를 시간 단위로 촘촘하게 나눴을 때 어떤 특정한 정말 작은 시간 안에 전류가 얼마나 흐르게 되냐, 얼마나 바뀌냐, 그것을 dt분의 di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뜻풀이를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적어 놓은 건데, 이게 분수처럼 보이는데 사실 분수가 아니에요. 아까 보시면 표현이 dx분의 d라는 게 하나의 세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텍스트라서 그렇지만 dx분의 d라는 게 하나의 세트예요. 하나의 세트고 x로 촘촘하게 나눌 건데, 뭘 나눌 거냐 라고 하는 걸 뒤에 적어줘요. 이렇게 실제로 뒤에 적어줘야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길게 쓰면은 복잡하니까 위로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dx분의 dy로 쓴 거지, y가 이게 올라가서 뭐 분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넣어 놓은 거니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미분의 성질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겠죠. 일단 미분의 성질은 총 3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덧셈과 뺄셈의 미분. 네, 여기다 이제 1번 해야 되는데, 자, 1번. 덧셈과 뺄셈의 어떤 식이 있을 때, 그때 그 식에 미분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분배가 된다. 그죠? 그래서 x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는 식이 있었는데 전체에다 미분을 했어요, 지금. 그러면 각각 미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미분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곱셈과 나눗셈은 덧셈과 뺄셈과 다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x분의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식이 있는데, 이게 분모에 각각 이렇게 나눠지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고급적인 건데 법칙이 있어요. 이걸 계산할 수 있는 어떤 미분 법칙이 있는데, 그건 좀 더 어려우니까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한 건 덧셈은 분배가 되고 나눗셈은 분배가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상수는 미분이랑 그러니까 앞에 곱해져 있는 수는 사실상 미분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못한데 이렇게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런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함수가 있을 때 어떻게 미분을 하는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변수 x에 대해서 함수가 있으면 뭐 앞에 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방정식이 x에 대한 식으로. 그래서 x의 n승이라는 간단한 식을 가지고 예제를 들어볼게요. x의 n승이라는
이런 항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네? 여기 이제 지수가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수가 한 차 내려가요. 마이너스 1 돼서. 요거 이제 암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두 번째, 상수를 미분하면 0이에요. 네, 상수를 미분하면 0이에요. 자, 이건 개념적으로 왜 그러냐면 상수라는 건 항상 똑같은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x 그 다음에 상수 이렇게 해보면 x에 대해서 이 a라는 숫자는 안 변하고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간 x로 아무리 촘촘히 쪼개봐야, 이렇게 아무리 촘촘히 쪼개봐야 a라는 값이 변하지 않잖아요. 변화량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변하지 않으니까 미분하면 0이에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상수를 미분하면 0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를. 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요게 앞에 나왔던 거고 그걸 미분을 할게요. 미분을 하면 분배가 되니까 분배를 해서 각각 이렇게 적혀졌어요. 그 다음에 바로 위에서 봤던 기본 공식을 적용해 볼게요. 일단 x의 제곱을 미분을 하면 2가 앞으로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2 빼기 1 한 차수 내려가서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2x를 미분을 하면 여기 2 상수 부분 앞으로 나올 수 있죠. 2로 앞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x는 이게 x의 1승, 요게 생략된 거니까 그걸 생각을 해서 1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1 빼기 1 해서, 그 다음에 이게 x의 0승이 되니까 이 부분은 1이 되겠죠. 그냥 x의 0승이니까 x의 0승이 되고, 계산해보면 그 다음에 상수 부분 1부분은 상수를 미분하면 0이니까 0이 됐어요. 그래서 쭉 정리를 하면 2x 더하기 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를 미분하는, 이것도 이제 공식이라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아까 자연상수 개념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이제 이런 식의 공식이 많아서인데, a의 x승을 미분을 하면 a의 x 그대로 남고 이 밑을 진수로 하는 자연 로그가 남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깊게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를 암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특수한 경우 뭐냐면 이 자연상수를 밑으로 하는 2의 x승, 요 어떤 방정식은 미분을 해도 그대로예요. 왜 그대로냐면 여기 생각해보면 a의 x승을 미분을 하면 a의 x승 곱하기 lna가 돼서, 마찬가지로 2의 x승을 미분을 하면 2의 x승 그 다음에 ln2가 되는데, 지금 ln이라는 건 밑이 자연상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써보면 로그 2의 2라는 거죠. 그럼 밑과 진수가 같으면 우리가 아까 이걸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이니까 생략하고 2의 x승만 남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 주실 게 2의 x를 미분해도 2의 x다. 2의 x를 미분해도 2의 x다. 예제 2의 x제곱을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 2의 x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ln 2 이렇게 문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 로그 함수. 지수 함수 했으니까 로그 함수도 아까 봤던 것처럼 미분을 해봐야겠죠. 로그 함수를 미분하면 x 곱하기 ln 분의 1 이렇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암기를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제를 가지고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로그 2의 x를 미분을 하면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보시면 지금 여기 a가 2이기 때문에 x는 그대로 있고, 그죠? 그 다음 a 자리에 2가 들어가서 x ln 2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미분, 이 부분도 정말 많이 쓰이는 건데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돼요. 그리고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돼요. 마이너스 사인. 이 두 가지는 정말 많이 쓰이기도 하고, 뭐 이 전자공학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어떤 공학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는 이 두 가지. 그다음 탄젠트 관해서도 미분이 있는데 이거는 굳이 뭐 지금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빼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분이 나왔어요. 적분은 뭐냐면
미분은 촘촘하게 잘라서 모으는 건데 족분은 쌓을 족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값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걸 모두 다 쌓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자, 똑같은 함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x에 따라서 y가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고 x가 바뀜에 따라서 y 값이 바뀌는 걸 모두 쌓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뀌면 y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뀌죠. 이 값들을 모두 쌓는다, 모두 더한다. 요만큼을 더하고 요만큼 더하고 계속 더하는 거죠. 결국에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의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적분을 하면 면적을 구해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값에 대해서 바뀌는 함수가 있을 때 그 값에 대해서 적분한다라는 건 그 값에 해당하는 값이 어떤 구간에서 변할 때 그때 해당하는 값들을 모두 더한다, 모두 쌓는다. 그래서 그것을 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현은 아래쪽에 얘기하는 것처럼 인테그랄이라고 얘기하는데, 인테그랄이라는 걸 써서 x에 대해서 쌓으시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테그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적분 표현이고 x에 대해서 쌓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지금 보면 이제 0에서 1까지 돼 있고 i dt라고 돼 있는 건 시간에 대해서 쌓으시오 라는 얘기인데, 그 구간은 0초에서 1초 사이로, 0초에서 1초 사이 구간에 이런 시간에 대해서 i, 전류죠. 전류값을, 변한 전류값을 모두 더해라, 쌓아라 라는 어떤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어떤 기호, 표현을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적분의 성질도 간단하게 알아봐야겠죠. 적분의 성질 알아보면 일단 덧셈과 뺄셈 상수배는 미분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도 있네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가지고 또 예제를 드러났는데 각각 항으로 이렇게 분배가 되죠. 그래서 분배가 돼서 x제곱을 따로 적분하고 x를 따로 적분하고 1을 따로 적분하는데 상수가 있으니까 이 상수는 앞으로 나왔죠.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은 적용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그 미분과 똑같이. 자, 다음은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적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적분은 미분과 다르게 약간 미분을 거꾸로 생각해야 돼서 좀 어려워요. 좀 어렵고, 일단은 쉬운 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쉬운 거부터. 자, 오타가 있어서 정정 못하겠습니다. x의 3승이고, 자, 기본식에 대해서 x의 n승이라는 걸 적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럼 역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뭘 미분하면 x의 n승이 될까 생각해보면 돼요. 자, x의 n 더하기 1이라는 거를 미분을 하면, 이렇게 미분을 하면 n 더하기 1에 x의 n,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앞서서 미분한 걸 생각해보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x의 n만 원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걸 나누기 n 플러스 1, 여기서 n 플러스 1을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x의 n승만 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n 플러스 1을 여기다가 해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n 플러스 1에 x의 n 플러스 1이라는 거를 미분을 하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x의 n승이라는 게 나온다는 뜻인데, 근데 여기서 또 c라는 이상한 상수값이 하나 더 있죠. 이게 왜 있냐면, 뒤에 상수는, 여기 뒤에 상수는 있으나 없으나 미분하면 없어지죠. 그 여기는 앞에 거는 우리가 미분을 하면 x의 n승이 나오는 걸 아는데, 뒤에 상수는 무슨 상수든 상관없이 미분하면 0이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일단 적어두는 거죠. 이 값이 c가 0이면 그냥 상수가 없는 거고, c가 0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요 식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적분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는 어떤 값을, 어떤 식을 미분을 하면 요 안에 우리가 적분하고자 하는 식이 되는지를 고민을 해서 결론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밑에도 이렇게 공식이 쭉 있지만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한번 해볼 거냐면 뒤에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는 요 식이 풀이를 했을 때 앞에 적분하고자 하는 식이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놈부터 먼저 보면 요거를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네, 미분을. 그래서 dx분의 d의 4분의 1에 x의 4승 더하기 c를 미분을 하면 상수는 날아가겠고, 그 다음 여기 있는 거는 4분의 1에 그 다음에 x의 4승이니까 밑으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 사수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그럼 계산해보면 x의 3승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적분하려고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이 값이 우리가 x의 3승을 적분한 값이랑 맞아 떨어지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도 사실 이게 암기를 하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긴 한데 요렇게 전자공학 할 때 나올 확률은 좀 사실은 적어요. 그래서 한번 기억은 해주시되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중에서는 이제 요거 왜냐면 2의 x를 미분해도 2의 x였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2의 x를 적분해도 2의 x겠죠. 대신에 추가적으로 붙는 건 이 상수값이 붙는다. 상수는 미분하면 없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서 자 일단 사인을 미분하면 아까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이 나와요. 그리고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럼 마이너스 값이 앞에 붙어 있는 거니까 사인을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나오겠죠. 다시 미분해서 dx분의 d 코사인 하면 이게 마이너스 사인이 나왔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인을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코사인을 다시 얘도 사인을 미분하면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된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반대로 코사인을 적분을 하면 사인이 나오겠죠. 그래서 미적분은 서로 반대 관계다. 그래서 아래 적어놓긴 했지만 적분을 구하고 싶을 때는 어떤 값을 미분을 하면 우리가 적분하려고 하는 값이 나오는지를 생각해서 역으로 추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어떤 공식이라고 적어놓은 것들도 사실 이런 기본적인 출발점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적분 조금 어렵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개념적으로 좀 알아주시면 나중에 뭐 미분기, 적분기 이런 개념이 나오니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넣어 놓았습니다.